안녕하세요, 주돈입니다. 7월 4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주돈은요, 어제하고 포지션이 변화가 없습니다. 아니죠, 변화가 있죠. 코스피 레버리지를 30%까지 비중을 늘렸으니까요. 나스닥 레버리지에서 비중을 10%를 뺐어요. 사실 요 지금 예수금에서 돈을 좀 빼놓은 상태라서 나스닥은 어차피 뭐 내일 다시 매집을 해도 되는 거니까, 그래서 나스닥에서 10% 정도 빼가지고 그거 가지고 오늘 고버스를 샀어요. 코스닥 고버스를 샀죠. 단타를 쳤죠. 단타 치면 안 되는데. 그래가지고 고버스를 좀 샀다가 다시 이제 그 코스피 레버리지의 비중을 늘렸습니다. 사실 코스피 비중을 늘릴까 말까 그랬는데 삼성전자 쪽으로 또 매기가 들어왔어요.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 잘 버티는 거예요. 외국인들이 시작하면서 많이 팔기 시작했는데 잘 버티더라고요, 생각보다. 그래가지고 한번 홍역을 치렀죠. 거진 마이너스 1%까지 빠졌으니까. 그거는 차트 보면서 좀 말씀드릴게요. 그래가지고 그거 보고 외국인들이 팔아대는데 지수가 좀 올라갔길래 요겁니다. 그 5분봉 그죠? 시작이 여기서 시작했죠. 여기서 시작을 했는데 이것도 조정을 안 했네요. 잠시만요. 이것도 네. 이게 5분봉인데 장 시작하면서 쭉 올라왔어요. 그죠? 그러더니 10시쯤 돼가지고 쭉 내려오고 방생 장 열리는 거 확인하고 바닥 치고 올라왔는데, 그죠? 여기서 이제 외국인들이 계속 매도세가 나오는 거예요. 외국인들이 매도세가 나오는데 올라가다가 쑥 꺾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뭐 아무 생각 없이 고퍼스 한번 치고 싶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돈을 살짝 빼가지고 고퍼스를 한번 쳤습니다. 고퍼스를 치고 반등해가지고 올라가는 거 확인하고 이제 정리를 했는데, 뭐 그렇다고 해서 수익이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뭐 비중을 10%를 빼가지고 10%를 다 몽창 뭐 단타를 친 것도 아니고, 사실 코스닥을 고퍼스로 좀 가져갈까, 내일까지는 좀 가져가 볼까 그랬는데 생각보다 강하더라고요. 그리고 아침장에서 에코프로가 힘을 못 썼거든요. 그죠? 대신에 에코프로 BM이 마구마구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매기가 또 에코프로 BM으로 또 넘어갔구나. 에코프로 BM이 거진 10% 넘게 상승했다가 쭉 빠졌거든요. 오늘 지금 여기 체크가 안 돼 있는데, 그리고 삼성전자 매수 들어오는 거 확인해가지고 그냥 정리를 했습니다. 그렇다고 뭐 큰 수익은 난 건 아니라, 요거는 내일 다시 이제 나스닥 레버리지는요 다시 이제 채워 넣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코스피를 그냥 30%로 가져갈지 20%로 가져갈지 그게 고민이고, 코스닥은 글쎄요, 세긴 센 것 같은데 좀 지켜보고 싶어요. 못 들어가겠어요 지금. 제 성향하고 잘 안 맞는 것 같아가지고 좀 그렇습니다. 그죠? 잘 버텼어요. 뭐 전고, 그죠? 이 전고 뚫고 나가면서 이 양봉 오늘 음봉 쭉 나오면서 요거 어떻게 마무리되나 했더니 잘 버티더라고요. 근데 버틴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장이 어떻게 끝나는지 보면 코스닥에서 거래대금이 18조 5천억까지 늘어났어요. 그죠? 그것도 뭐 거진 2차 전지로 들어왔겠죠? 오, 괜찮다. 좋아. 굿이야. 거래대금이 늘어야지 된다 그랬죠? 그래야지 상승하든지 버티든지. 그러니까 코스닥은 버틸만 하다. 그러니까 이제 비중을 10%라도 한번 실어볼까 했는데, 그래도 마음 한구석에 좀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뭐 찜찜하면 안 하는 거죠. 그죠? 뭐 다른 데서 먹을 거 있으니까. 코스닥도 대략 10조 언저리. 그러면 오늘 죄다 이제 선물로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죠?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장 시작하면서 마구마구 쏟아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거 뭐 한 10시 반 돼가지고 그냥 끝나버리더라고요. 12시에 뭐 2천억, 12시에 2천억 찍고 나서 다시 말아 올렸는데 별 의미가 없었어요. 이거 1,500억 찍고 나서 오늘 미는구나 이 생각으로 해가지고 조금 보다가 갑자기 코스닥 지수가 상승을 하는 거예요. 대략 이거를 먹으면서 막 올라가더라고요. 10시까지. 그래가지고 고퍼스 한번 쳤는데 그랬습니다. 가지고 뭐 의미는 없고, 그리고 의미 있는 게 선물인데 선물에서 거진 1만 계약 넘게 나왔죠. 12,000계약. 나중에 만 계약 12,000개, 거진 12,000개까지 나왔네요. 선물로 밀어버렸죠. 그죠? 그러니까 코스피 같은 거는 선물로 밀어버렸는데, 이게 만약 상승장이라 그러면 선물이 필요 없다 그랬죠. 그래서 선물을 일별로 보면 의미가 없어요. 그죠? 그냥 와리가리. 중요한 거는 현물에서 외국인들이 들어오는지 나가는지 그것만 확인하면 돼요. 의미 없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오늘 뭐 어떻게 됐냐? 그 삼성전자 봤더니 삼성전자로 225만 주. 삼성전자로 매기가 들어왔고, 뭐 하이닉스도 조금 빨갛게 들어왔고, LG에너지솔루션, 그 다음에 에코프로 아직 확인 안 했는데 에코프로로 들어왔나요? 에코프로 좀 팔았고 BM으로 4만. 2차 전지는 참 이제 개미들의 한번 2차 전지를 끌어올리는 그런 장세가 열릴 것 같아요. 저렇게 개미들이 확 코스닥으로 몰렸잖아요. 20조 이상 거래대금이 터진다. 그러면 저거 다시 상승할 겁니다. 그거 확인하고 들어가도 늦지 않아요. 예. 아직 그 코스닥 만약 상승이다 그러면 저게 2차 전지가 지금 제가 이제 개별주에 대해서는 잘 모르니까 2차 전지가 진짜 뭐 수익이 나고 뭐 제가 그동안에 에코프로 조심해야 된다 그랬는데 아니 올라가는 걸 어떡합니까? 주돈이 전문가는 아니고 그죠? 이렇게 뚫고 올라가는 거 뭐 확인하고 들어가면 돼요. 그래가지고 들어가면 된다. 그리고 오늘 또 제가 이제 그 코스닥을 좀 산 게 환율이에요. 미국장이 열리지 않았는데 환율이 다시 빠졌다. 야, 그러면 이거 추세로 빠지는 건가? 이렇게 올라갔다가 다시 이렇게 빠질래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죠? 그 다음에 환율 부분에 대해서는 뭐, 위안화도 좀 빠지고, 그 다음에 뭐 달러도, 그죠? 근데 오늘 또 미국장이 안 열리니까 별 의미는 없어요. 미국장이 일단 열려가지고 확인을 해야 되니까, 그죠? 그리고 어저께 미국장 장이 저기 뭐 짧은 장이었잖아요. 우리 시간으로 새벽 2시에 끝났고 미국 시간으로 새벽 1시에 끝났는데 뭐 그렇다고 그러면 조금 매기가 들어올 줄 알았거든요. 아유, 아니 걸려 있어요. 이거 뚫고 좀 나갔으면 좋겠는데 뚫고 나가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죠? 지금 약간 노이즈가 생겼죠. 중국에서 이제 뭐 반도체라든지 뭐 2차 전지에 들어가는 그 희귀 광물 그거 뭐 이제 팔지 않겠다. 근데 이게 또 재밌는 게 뭐냐면 미국의 재무부 장관이 이제 중국을 갔다 왔잖아요. 근데 이제 또, 미국의 그 국무장관이 갔다 왔잖아요. 이제 재무부 장관이 간다는 거예요. 재무부 장관이 누굽니까? 옐런이잖아요. 뭔가 이제 거기서 좋은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다 그러면 2차 전지라든지 다시 뭐, 그저 지금 가장 강력한, 매그 세븐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또 한번 쏟지 않을까. 지금 저는요, 이 나스닥에 좀 꽂혀 있어요. 예. 이 나스닥에 꽂혀 있는 게 왜 그러냐?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예전에 2012년도에 나스닥하고 코스피하고 디커플링이 났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코스피하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횡보했고 그 다음에 나스닥은 상승하고 그거 차트 한번 만들어서 보여드릴까요? 잠시만요. 제가 한번 만들어 볼게요. 녹화 중단. 빨간불. 오케이. 제가 다시 한번 만들어 봤어요. 요게 좀 잘 보이실려나 모르겠는데, 요 빨간 게 나스닥입니다. 요 빨간 게. 이게 나스닥이고, 그죠? 이 파란 게 코스피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 전해가 안 나오는데, 이제 그 2008년도, 9년도 금융위기가 터져가지고 쑥 떨어졌겠죠? 쑥 떨어졌다가 쑥 올라온 거예요. 올라와가지고 12년도부터 나스닥은 우상향. 그죠? 코스피는 박스권에 갇힌 거예요. 이게 언제까지? 16년도까지. 그죠? 이게 그래가지고 16년도 그러니까 이 박스권에 갇힐 때가 1900에서 2100. 그 다음에 넓게 봐서는 1800에서 2200. 그냥 아주 그냥 그 안에 박스권에 딱 갇혀 있었어요. 그리고 2006년도에 여기가 2600까지 올라가고. 근데 나스닥은 계속 우상향했거든요. 이 상승은 이게 각도 때문에 코스피가 지금 이렇게 선으로만 보이는데 이게 굉장히 그 등락폭은 굉장히 커요. 그리고 2000에서 2600포인트까지 올라갔으니까, 그죠? 요 상승세도 굉장히 가파른 거예요. 근데 나스닥이 더 상승세가 가파르니까 따라가지 못하는 거죠. 그죠? 그래가지고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을까. 나스닥은 상승을 하는데 우리 장 박스권에 갇히지 않을까. 그게 두려운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약간 다르죠. 그 다른 게 미국하고 우리하고 그 같이 이제 업종이 같이 겹치는 게 있어요. 그게 반도체. 그죠? AI 반도체. 이게 이제 우리하고 겹치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은 우리가 이제 뭐 친미 쪽으로 갔잖아요. 친중에서. 사실 경제는 중국하고 뗄 수 없는데 이 중국이 지금 우리를 완전 왕따를 시켜가지고 뭐 관광객도 안 보내고 물건도 안 사주고 참 힘들잖아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그 대표 그 필수 소비재. 그죠? 어저께 그저께인가 이거 보고 나서 깜짝 놀랐는데 이게 필수 소비재예요. 그죠?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아무리 우리한테 호의적으로 나오고 무슨 뭐 저기 여행 관련주들이 움직이려고 꿈틀꿈틀 대도 이거 안 뜨면 소용 없습니다. 이거 안 뜨면 우리하고 중국하고는요 커플링이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중국의 무역이 점점 축소되는 그런 모양새가 나오고, 그럼 우리나라는 다른 데를 뚫어야 되는데 미국이 그만큼 사주는지 그것도 봐야 되고, 그죠? 그런 부분에서 이제 좀 봐야 되는데, 뭐 그나마 그래도 주가는 계속 올라가니까. 그래가지고 이 차트가 디커플링이 나지 않을까, 그게 겁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한번 유심히 살펴봐야 된다. 잠깐만, 이게 주봉으로도 나올래나요? 주봉? 오, 주봉으로도 나오네요. 그죠? 근데 이렇게 좀 잠깐만, 그러면 이렇게 2000 IMF구나 이거. 2000 2008년을 기점으로, 그죠? 여기 보시면 이 대충 비슷한데 꼭지를 맞춰볼까? 꼭지를 이렇게 맞추면 되겠네요. 자, 이게 2008년이거든요. 이거 2008년, 그죠? 금융위기 터졌어요. 그러고 나서 2009년도에 상승을 하죠. 같이 상승했어요. 그리고 12년도, 이게 12년도거든요. 여기가, 그죠? 12년도까지 같이 이렇게 움직이다가 나스닥은 하늘로 날아가고 우리나라는 박스권에 갇히고 이런 현상이 일어났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도 이 현상이 일어나는지 디커플링이 되는지 요거를 한번 확인을 하고 넘어가자는 거죠. 그러니까 무조건 나스닥이 상승한다 그래가지고, 나스닥은 상승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기본적으로 뭐라 그럴까, 자본 구조가 다르다 그래야 될까? 미국은요 주식이 주예요. 그죠? 이 주식 시장이 망가지면요 미국의 연금 제도라든지 하여튼 다 망가지잖아요. 그죠? 주택이 주가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주가 주택이에요. 부동산이잖아요. 그죠? 거기서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은 어거지로라도 주가를 끌어올려야 되는 거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주가가 끌어올리지 않아도 돼요. 부동산을 차라리 상승시키는 게 더 국가적으로 이득이라는 거죠. 그죠? 그게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여지까지 주식하면서 그런 느낌을 많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는 아무리 뭐를 하더라도 이 주식 상승에 대해서 이 정부가 그렇게 신경을 안 써요. 오죽했으면 아직도 신흥국 대열에 들어가 있겠습니까? 그죠? 여러분들도 다 아시죠? 그래요. 그래가지고 요런 현상이 일어날까봐, 요런 갭 차이가 나는 디커플링이 일어날까봐 그거를 신경을 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스닥은 상승에 대해서는 오케이, 땡큐, 인정. 오케이, 조정을 받더라도 나스닥은 상승할 거야 생각을 하는데, 우리 한번 장 무너지면요 힘들다. 그래가지고 주돈이, 그래가지고 확실하지 않으면요 들어가질 않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솔직히 곧보스로 먹을 것도 없어요. 확실하지 않으면 들어가기도 힘들지만 또 솔직히 곧보스로 먹을 것도 없기 때문에, 그죠? 그래가지고 오늘 장도 이 참 애매해요. 그러니까 오늘 사면서 요 밤색 있잖아요. 밤색 21선이에요. 요 21선 상단에서 그나마 멈췄길래, 그리고 오늘 또 선물을 와장창 팔아냈잖아요. 내일 또 와장창 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가지고 아니면 말고, 그래가지고 조금 샀습니다. 또 외국인들이 삼성전자 사고 그래가지고. 그리고 오늘 장은요 뭐 아무리 떠들어도 소용없죠. 왜 그러냐면 일단 미국 장이 열려야죠. 왜 그러냐면 우리가 아무리 디커플링이 난다 그래도 우리나라 국민들, 우리나라 투심은요 다 나스닥에 쏠려 있거든요. 그죠? 나스닥 저녁에 그 인베스팅으로 나스닥 움직임 안 보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리고 환율도 괜찮고, 그러니까 지금 봐야 될 거는 원자재가 크게 출렁이지 않으면, 이거 오늘도 좀 빨긋빨긋하면서 괜찮네요. 출렁이지 않으면 또 하루 넘어가는 거고, 그죠? 그렇습니다. 에코프로그램 12%까지 가더니 4%. 야, 그러면 이 손실 본 사람들 많겠는데. 그죠? 2차 전지가 좀 많이 땡겨주고, 2차 전지 ETF가요, 3%까지 상승하는 걸 확인했습니다. 나중에는 뭐 1%에 끝났나? 그랬을 텐데. 뭐 확인할 필요도 없죠. 이건 지금 중요하지 않고 내일장이니까. 그죠? 방생, 유럽, 뭐 볼만한 것도 없죠 지금. 그죠? 유럽이요, 뭐 우리하고는 하등 상관없다. 환율, 그죠? 환율이 1,300원을 깨고 내려왔거든요. 그죠? 꽤 많이 빠졌다. 그래가지고 환율 빠진 것도 그렇고, 삼성전자 매집한 것도 그렇고, 그래가지고 겸사겸사 10% 늘렸는데, 또 이제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겠죠. 그죠? 내일 그렇다고 해서 큰 폭의 상승이 있다고는 또 생각을 안 해요. 지금 상황에서 주돈이 뭐 예측을 할 수 있는 그런 판이 아닙니다. 딱 하나, 수요일이죠. 내일 저녁에 미국장이 열리고 나서
나스닥 한번 나와봐라. 나스닥. 미국장이 열리고 나서 이 전고 있잖아요. 그죠? 이 전고를 확실하게 받침할 수 있는 양봉 하나만 나오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칠게요. 끝.